고금리에 현금이 왕이라. 돈 되는 것 다 판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일단 이것을 한번 보시죠. 3분기입니다. 상장사 유형자산 처분 양도액입니다. 예, 상장사면 코스피 코스닥이라는 뜻이고요. 상장사라는 의미는 상장 안 한 회사보다 비교적 규모도 크고요. 예, 재무도 탄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모도 크고요. 재무도 탄탄한 이 상장사에서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양도한 금액이 무려 말입니다. 3분기입니다. 7, 8, 9예요. 1조 1,458억 원입니다. 엄청나죠? 예,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기업들이 장사가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운영비가 없으니까 기업을 유지해 가야 하니까 유형자산, 뭐 부동산이 많겠죠. 건물도 많고. 예,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양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 기업의 자금 사정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회에 현금을 모아놓자, 현금을 쟁여놓자, 현금을 쌓아놓자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도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야, 요즘 기업의 대응이 진짜 무섭구나. 예, 기업은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생존을 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아주 깐깐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대응이 현금을 쟁여놓자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운전자금이 필요해서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또 구조조정 때문에 처분하거나 양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규모가. 결국은 고금리의 이자 폭탄 계속 안 맞고 대출을 갚는다는 의미도 여기에 굉장히 강하다는 뜻이에요. 대출을 갚는다는 게 결국은 현금을 쟁인다는 뜻과 뭐 진배 없잖아요. 실제로도 한번 보실래요? 어떤지. 보세요. 2023년 상반기 전체입니다. 상반기 전체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6개월 동안입니다. 1조 1,653억 원을 팔았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양도액이 말입니다. 그런데 2023년 하반기는요. 3분기만 놓고 봤을 때 1조 1,458억 원이에요. 이대로 가면 하반기에 10월, 11월, 12월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2조까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2조까지. 2조가 넘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이 말은요. 여러분 결국은 말입니다. 기업이 운전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팔든 아니면 이자를 갚기 위해서 팔든 아니면 현금을 정해놓기 위해서 팔든 지금 기업들은요. 돈 되는 것은 다 판다. 이런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가 여러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죠. 예, 저도 이것을 보면서요. 이 지표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좋아진다고 했는데 안 좋아지네.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맞았잖아요. 기업이 어려워질 거라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는데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 되고 있다. 이 말이 되는 건가요? 저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말입니다. 기업은 생존, 여기에 온갖 힘을 다 쏟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어떤 절박한 움직임은요. 경제의 현실이다. 이렇게 반영을 해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유형자산을 팔 때 뭐 운전자금을 필요해서 팔든 아니면 이자를 갚기 위해서 팔든 그것도 아니면 현금을 쟁여놓기 위해서 팔든 지금 기업들은 경제 상황을 굉장히 나쁘게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상황 자체가 기업들에게는 극단으로 간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워낙 많이 팔아 제끼니까요. 개별 기업으로 보면 말입니다. 대기업도 그렇고요. 중소 중견기업도 많습니다. 지금 파는 것을 보면 한진 칼 같은 경우는요. 칼 빌딩 말입니다. 실제로 4천억 원에 팔았습니다. 뭐 팔았다기보다도 양도했다는 말이 어울리겠죠. 왜냐하면 대한항공에 넘겼으니까 양도했다. 칼 빌딩은 2,642억 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미국에 있던 자회사 와이키키 리조트 호텔, 이 호텔 부동산과 자산 1,465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현진 칼 입장에서도 어떤 것을 위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현금을 쌓아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두 개를 합쳤더니 거의 4천억 상당이 된다. 아모레퍼시픽은요. 진천에 있는 공장 부지를 241억 원에 팔았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대기업이죠. 이게 적은 기업이 아니잖아요. 동원 F&B에 팔았거든요. 게다가 쌍용 CNE는요. 토지 매각을 했습니다. 2,050억 원어치의 토지를 말입니다. 이게 쌍용 레미콘에 임대를 했었는데 매각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평택 공장도 530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의 평택 공장을 말입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다 이런 차원이에요. 게다가 신규 사업으로 진입한다 이런 차원이고요. 게다가 말입니다. 쌍용 CNE는요. 토지 매각을 하면서요. 부채 비율을 낮춘다. 부채 비율. 빚 갚는 데 쓴다는 빚 갚는 데 쓴다. 아모레퍼시픽은 현금을 쌓아간다. 현금을 쌓아간다. 한진칼은요. 구조조정이나 혹은 현금을 쌓아간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연결되는 모양새입니다. 게다가 신한 알파리츠 같은 경우도요. 보유 자산 중에서 용산의 더 프라임 타워를 2,383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돈 되는 것을 다 판다. 위기에 대응한다. 위기가 또 찾아올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기업의 어떤 활동 중에 지금 생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돈 되는 자산을 다 팔아서 생존 자금으로 쓰기도 하고요. 이자 내는데 부채 갚는 데 쓰기도 하고요. 또한 현금을 쟁여서 위기에 대응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미래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요. 기업 대출의 가중평균 금리를 보면 8월 현재 5.21%거든요. 이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게 금리가 비싸요. 신용도가 좋다고 하더라도요. 평균 5.21%가 되니까 5.21%는요. 과거의 저금리 시대 때 코로나19 때 볼까요? 2.73% 이렇게 낼 때하고는 2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2배가량. 2배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자의 금액도 아니 1년에 말입니다. 1억만 들어가면 될 걸 2억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억만 들어가면 될 걸 20억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유형자산 팔아서 부채 갚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요. 소비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소비의 주체인 가게나 기업 입장에서는요. 이자 내니라고 소비를 그만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를 줄이면 기업들에게는
매출이 떨어지고요. 매출이 떨어지면 영업이익이 떨어집니다. 안 그래도 기업들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최저임금에 주 52시간제의 각종 규제 때문에 기업은요, 정부가 바뀌어도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예, 기업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돈을 쌓아야 되겠죠. 게다가 앞으로 변하긴 변할 겁니다. 어떤 식이든. 왜? 경제가 꼬꾸라지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어떤 식이든 변해갈 겁니다. 변해가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 당연히 마련해야 되고요. 자칫 말입니다. 금리가 높아서 침체가 온다 하면 돈을 쌓아놓은 기업에게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은요, 저마다 유형자산을 팔아서 대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기업들은 다각적인 해석을 하고요. 그 해석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 우리는 한 번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분명히 기업들도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정부가 1.4% 잡고 있고요. 한국은행도 1.4%거든요.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1.5% 성장한다고 하고요. 한국금융연구원은 1.3%예요. 기업이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게다가 말입니다. 올해만 나쁜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나쁘다 해요.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계속이 되면 한국의 성장률은 더 떨어진다. 올해는 1.4%가 아니라 최악에는 1.2%까지 떨어진다. 내년에도 2%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상 첫 2년 연속 1%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발빠르게. 저는 기업들이 그렇게 빨리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지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적인 의견은 잘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거의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해요. 저는 지표를 가지고 객관화시켜서 여러분들이 균형적인 경제 지식을 가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 저는 제 주관을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 신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말입니다. 기업들이 지금 많이 움직인다는 것, 돈 되는 것을 다 판다고 하는 정도면 기업들은요, 고금리 때문에 결국은 침체가 오고요. 침체가 오면 기업은 버티는 자금이 필요하고요. 혹은 새로운 기회를 위해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 되는 건 다 판다. 그래서 현금으로 모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기업들은 예민하게 봅니다. 그 예민함에 저도 놀라긴 놀라는데요. 그만큼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려왔던 무조건 어떤 직업이든지 가져서 현금을 쌓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현금을 쌓아가시는지요? 여러분들은 일자리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당연히 말입니다. 일자리를 가지고 계시면서 현금을 쌓아가는 일 굉장히 필요하다. 그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